미모의 이탈리아 승무원이 비행기 내부를 청소하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수상한 물이 잔뜩 들어있는 봉지를 보며 대체 화장실을 두고 왜 좌석에서 소변을 보냐고, 또 화장실은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럽게 사용하는 거지? 더는 못 참겠어. 그녀는 심각하게 승무원 일을 포기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 미르카 비올라예요. 제가 승무원이 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탈리아는 패션에 민감한 거 아시죠? 저는 승무원들의 우아한 복장이 정말 멋있어 보여서 그 매력에 빠졌거든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항공사에 합격해서 저도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웃으며 승객을 응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특히 진상 손님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 유럽 노선을 주로 담당할 때는 괜찮았어요. 문화가 비슷하고 비행시간도 짧아서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기내 서비스도 간소하고요. 유럽 노선에 익숙해지니까 점차 장거리 노선으로 가보고 싶어졌어요. 장거리 비행을 하면 도착지에서 며칠 머물며 여행 기분도 낼 수 있어서요. 그런데 멀리 나가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고충이 따르더군요. 제가 첫 장거리 비행으로 이탈리아 중국 노선을 배정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그만큼 비행편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에겐 생소한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차에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선배들은 중국행 비행이 쉽지 않을 거야 라며 우려를 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선배들은 직접 겪어보는 게 좋을 거야 라며 말을 아꼈죠. 비행기는 모든 승객의 탑승을 마치고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중국인 승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곧바로 그 승객에게 다가가 조용히 통화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객은 전혀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대화에 집중하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내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다른 승객들은 조치를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한번 다가가 정중하게 통화 종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오히려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통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던 남성 승무원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차분하게 그 승객에게 다가가 통화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남자 승무원의 침착한 개입에 그 승객은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추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는 무사히 이륙했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승객들은 벨트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내에 강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선배에게 이야기했고 선배는 침착하게 냄새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앞 좌석에 발을 올린 중국인 승객이었죠. 선배는 정중하게 손님, 신발을 신어주시고 발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지만 승객은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배가 주변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에 있던 외국인 승객의 강력한 항의에 간신히 양말을 신게 할 수 있었지만 이미 기내에는 냄새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승객들이 좌석 아래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간식을 먹은 후 나온 포장지와 음료수 컵을 몰래 발치 아래로 밀어넣는 모습을 목격했죠. 좌석 사이사이에 쓰레기가 쌓여가면서 청소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중 한 승객은 통풍구에 양말을 걸쳐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다가가 말렸지만 승객은 당연하다는 듯이 잠깐이면 다 마를 텐데 왜 그러냐며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죠. 결국 기내 방송까지 나오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장거리 야간 비행에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정이 넘으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시간은 저희 승무원들에게도 짧지만 소중한 휴식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비행에서는 중국인 승객들이 비행 내내 끊임없이 떠들고 웃으며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승무원들끼리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장거리 비행이 지루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조용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난감한 것은 그들 중 한 승객이 만취 상태로 끊임없이 술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음주한 상태였기에 저희는 추가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불만을 터뜨리며 반복해서 승무원을 호출했습니다. 그의 불평과 무리의 소란은 점점 기내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었고 다른 승객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또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며 이 상황을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배에게 듣기로는 이런 일이 정말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하고 목소리도 크고 민폐인 행동을 민폐인지도 모른다고 해요. 중국행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이 많다 보니 유달리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심하다고 합니다. 중국 노선을 운행하다 보면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보게 되는데요. 보면 볼수록 선배가 이야기했던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일단 비행기 탑승 전부터 완전히 달라요. 중국인들은 말 다 했죠. 새치기는 기본이고 몇 번을 방송해도 탑승 수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희한하게 그러지는 않는데 은근 짜증날 때가 많아요. 일본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일본인 승객 대부분이 조용하고 깔끔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진상은 아니지만 일본 승객 비율이 많은 경우 승무원들은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중년의 일본인 남성으로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기내식 제공 때 그 일본인 남성은 이미 안대를 하고 깊은 수면에 빠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메모로 잠에서 깨면 별도로 기내식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장이 분실되었나 봐요. 아무튼 그 일본인 승객은 따로 호출을 하지 않더라고요. 비행기가 착륙 때까지 재촉하거나 다시 확인해달라는 등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승객은 눈에 띄게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을 돌보는 동안 계속해서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행이 끝난 후 사무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일본인 승객이 저의 이름을 명시하며 비행 중 당신이 매우 불친절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배웅하는 사무장에게 제가 기내식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저는 실수를 알았지만 사무장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 승객들은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로 화답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불편사항을 접수하거나 가장 높은 직급의 승무원에게 불만을 전하는 등 지능적으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늘 진심을 다해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그날도 모든 승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불만의 글을 받으니 너무 억울했고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어요. 비행하면서 정말 많은 승객들을 만나지만 저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비행 중에는 승객의 작은 요구 하나까지도 신경 쓰며 응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불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악플에 시달리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의도적으로 실수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한 게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그 승객을 무시한 것처럼 글이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한국인 승객들은 겉으로는 냉랭하고 거만해 보이지만 일본인처럼 뒤로 호박씨를 까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의 시간 개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칼같이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돌아가죠. 쿨합니다. 무엇보다 남다른 점은 속도예요. 비행기 탑승 때 다들 손에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켓팅도 편하게 커팅 부분만 딱 잡으면 떨어지도록 해놓고 있어요.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인 승객들이 기내에 필요한 물품만 미리 꺼내 준비한다는 점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그들은 빠르게 머리 위 선반에 짐을 넣고 아주 자연스럽게 착석합니다. 자리를 찾느라 시간을 끌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벨트를 착용한 채 이륙 준비를 마칩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히거나 테이블을 내리는 승객도 거의 없었어요. 마치 이륙하기 전에는 절대로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그들은 완벽한 준비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죠. 이륙 전에는 승무원들이 자주 안전벨트와 테이블을 올려주세요. 창문을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승객이 많은 비행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안내해야 할 때가 많아요. 기내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선반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내리는 반면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앞치마를 입고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내식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냥 귀신같이 알고 움직이더라고요. 어디 눈이라도 따로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편하게 고객을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선으로 스케줄을 바꾸거나 유럽 노선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절실했던 마음이었죠. 오랫동안 힘들었던 중국 노선 때문에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선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그 노선을 바꾸고 싶어 하는 승무원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중국 노선 비행기 객실을 청소하다가 그만 폭발해버렸거든요. 도대체 화장실을 놔두고 의자에 소변을 비닐에 볼일을 보고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텨왔던 것은 인정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승무원 일을 그만둔 후 로마에 있는 작은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낯선 여행자들을 상대하며 조금씩 즐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 단체 관광객 일행을 안내하던 중 갑자기 한 명이 예약 문제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며 다른 손님들도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해보려 했지만 언어 장벽과 그들의 격앙된 반응으로 인해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를 악물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으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 관광객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점점 불안한 마음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인 남성 관광객 한 명이 차분히 다가와서 부드럽게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덕분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관광객 중 한 명이 그를 거칠게 밀치며 상황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민첩하게 몸을 움직이며 상대방의 손을 부드럽게 막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격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처했습니다. 그의 단호하지만 절제된 움직임 덕분에 결국 관광객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섰고 긴장된 상황은 마침내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여기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에야 주변에 있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치 없이 다가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다들 진정합시다라며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 남성 관광객의 차분한 중재와 신속한 대응 덕분에 위기는 지나갔지만 이들이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저는 좀 약간의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피식 웃으며 한국 남성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도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다들 도와주려던 마음이 고마운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주변을 둘러봤고 어수선했던 상황은 그제야 모두의 도움으로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한국인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아직 떨고 있는 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노부부는 그저 단순히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녀의 안전을 신경 써주고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라며 부드러운 말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말없이 저에게 작은 물병을 건네며 상황이 지나가서 다행이라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상황을 정리해 준 것도 고마웠지만 이 노부부의 따뜻한 배려가 저의 마음에 더욱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인 남성 관광객의 신속하고 듬직한 대처와 노부부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여준 그들의 진심 어린 친절과 배려는 단순한 여행객으로서 마주한 인연 이상의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여행사를 마감하며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동양의 먼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로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한국을 방문해 이들이 보여준 배려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 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여행사에서 일하며 버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틈틈이 저축을 이어갔습니다.
일상에서 자잘한 지출을 줄이고 휴일에도 조금 더 일하며 하나하나 여행 자금을 모아가는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충분한 돈을 모은 어느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 땅을 직접 밟아 자신이 감동받았던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로마에서 만났던 한국 관광객들이 보여준 배려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여행을 통해 더 많은 한국인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어느 날 저는 비로소 한국을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몰랐고 기대 반 두려움 반 온갖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기는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다를 수도 있고 모두 친절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걸 로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다짐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출발할 때 본 공항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시설과 세련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넓고 밝은 대기 공간, 신속한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곳곳에서 안내되는 스마트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는 마치 미래의 도시로 들어선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짐 찾기 시스템과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로봇 안내원은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게다가 공항 내 상점들과 편의시설은 깔끔하고 효율적이었고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는 여행의 첫 순간부터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비록 인천공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환대 문화의 깊은 인상을 받으며 앞으로의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 곳곳에 늘어선 고층 빌딩과 유려한 건축물들을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은 이탈리아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세련된 빌딩들 사이사이 옛 한옥이나 사찰 같은 전통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풍경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빛나는 고층 건물들은 동양의 미래 도시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LED 조명과 네온 사인은 도시를 화려하게 비추며 활기와 에너지를 더했고 서울만의 세련되고 독창적인 건축미가 돋보였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며 전통과 혁신을 얼마나 멋지게 아우르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호텔에서 저는 뜻밖의 안락함을 느꼈어요. 호텔 직원들의 밝은 미소와 유창한 영어 실력, 매끄러운 체크인 과정은 저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죠. 룸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욕조에 입욕제를 넣고 따뜻한 거품 목욕을 즐기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의 최첨단 시설과 서비스는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게 부끄럽네요. 욕조에 몸을 담그며 생각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도 한국의 발전 속도나 위상을 잘 알지 못한 거죠. 여행객들에게 이토록 완벽한 나라였는데 그동안 은연중에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거품 목욕을 마친 후 포근한 침대에 몸을 맡겼어요.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특별한 나라는 없었어요.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의 독특한 문화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매장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슷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도가 거의 없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코엑스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로마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서 살아온 저에게 이곳의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아요. 거대한 LED 스크린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신전의 고풍스러운 돌계단과 기둥들과는 달리 코엑스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로마의 건물들이 수백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황금빛 파티나로 덮여 있다면 이곳의 건물들은 크롬과 유리가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인 반짝임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스마트 미디어 월이었습니다. 마치 화면 속에서 살아있는 동물이 순간 뛰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광장에서는 조각상과 분수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면 여기는 초고화질 LED 스크린의 놀라운 영상을 선보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밤이 되자 더욱 화려해진 미디어 아트는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건물 전체를 감싸 안았더라고요. 로마의 건물들이 과거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이곳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코엑스몰로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로마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과 달리 이곳의 내부는 완벽하게 설계된 동선과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천장의 조명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마치 우주선 내부처럼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쇼핑몰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마의 상점들이 아직도 종이 메뉴판과 수기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모든 것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조차 최첨단 시설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로마의 건물들은 시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곳은 기술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있네요. 둘 다 매력적이지만 정말 다르네요. 해가 저물자 코엑스 광장은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로마의 저녁이 촛불과 가로등이 만들어내는 로맨틱한 분위기라면 이곳은 미래에서 온 빛의 축제였어요. 이런 게 바로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매력이구나. 저는 스마트폰으로 광장의 야경을 찍으며 로마의 역사적인 건물들도 한때는 최첨단이었겠죠. 어쩌면 수백 년 후에는 이 건물들도 역사적인 유산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명동의 밤거리를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젠 제법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지만 도시의 밤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LED 간판들이 만들어내는 오색찬란한 빛이 거리를 수놓았고 335 모여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걸으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은 이 감각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쳤어?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고? 화상통화 속 여동생 카라의 목소리가 놀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은 달라 카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저는 카메라를 돌려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치킨집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기 봐, 저 여자도 혼자 걷고 있어. 여기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래. 저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타지에서 온 여행자의 긴장감으로 밤거리를 경계하던 저에게 한국에서 만난 지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선 밤에도 안전해요. 제가 늦게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곧 그런 안내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하철은 늦은 시간에도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은은한 안도감을 주었어요. 편의점 안의 알바생은 언제나 친절하게 인사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순찰차는 도시의 안전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이런 자유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온사인 너머로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로마의 그것과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 안전한 거리를 걷는 편안함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죠. 언니, 나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졌어. 카라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꼭 와봐야 해. 여기선 밤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시간이지.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거리를 걸으며 귓가에 맴도는 거리의 소리들이 이상하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모락모락 풍겨나는 수증기와 함께 왁자지껄 들리는 손님들의 대화에서 길가에서 들려오는 노래방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 청소부 아저씨의 빗자루 쓸리는 소리까지 골목을 돌아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저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닌 새로운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로마의 좁은 골목길에서 느끼던 두려움 대신 이곳에선 설렘과 기대가 저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찼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해가 지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줘야 해요. 소매치기와 절도 사건이 빈번했고 특히 여성 혼자서 늦은 밤 거리를 걷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파리나 바르셀로나 같은 다른 유럽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골목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고 지하철의 마지막 차량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다르네요.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편의점들은 밝은 조명으로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불안감이 아닌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도 혼자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저는 유럽의 밤거리를 회상했습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근처에서는 늦은 밤 관광객들을 노리는 소매치기 일당들이 있었고, 로마의 테르미니역 주변은 해가 지면 위험한 구역으로 변해요. 런던의 일부 지역에서는 날이 어두워지면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밤 12시가 다가오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큰 소란 없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지하철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늦은 시간에도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안한 분위기나 위험한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귀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핸드백을 꼭 쥐고 다녀야 했던 유럽의 습관이 여기서는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단순히 CCTV나 경찰의 순찰 덕분만이 아닌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서울의 치안을 극찬하는지. 지나가는 편의점 창가에 비친 저의 모습은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밤거리를 즐기는 여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로마에서라면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서울의 마법이구나.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빛나는 도시, 서울 그리고 그 빛나는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이것은 분명 저의 한국 여행 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늦은 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들고 호텔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돌아 숙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전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발전이자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밤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여행을 온다면 밤 문화를 더 자세히 경험해봐야겠어요.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는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탈리아 집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한국의 믹스커피를 꺼내며 살짝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이탈리아에서 평소 에스프레소 투샷을 아침마다 드시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지 궁금했거든요. 파파, 이건 한국의 특별한 커피예요. 에스프레소와는 다르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이탈리아 정통 에스프레소만을 고집하던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믹스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봉지를 뜯어 부어 젓는 방식도 아버지에게는 낯설어 보이셨어요. 이게 커피라고? 우리 이탈리아 커피가 최고라는 걸 모르나? 하지만 첫 모금을 마신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시더라고요. 마돈나 산타. 이게 무슨 맛이지?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크레마도 있고 이건 정말 특별한데. 그 후로 아버지는 매일 아침 한국 믹스커피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옆에 한국 믹스커피 박스가 자리 잡았고 아버지는 심지어 동네 친구들을 초대해 이 신기한 한국 커피를 대접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르카, 이 커피 더 없니? 벌써 다 떨어져 가는데. 파파, 이거 말고도 한국에는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고 온 한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노트북으로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화려한 야경, 맛있는 음식들, 특히 한국의 찜질방 사진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저런 곳에서 힐링할 수 있다고? 꼭 가보고 싶은걸?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한국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좋아. 아버지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즉답하셨습니다. 나도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 게다가 네가 그렇게 칭찬하던 한국의 모든 것들을 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렇게 저의 가족은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찜질방과 쇼핑몰에 대해 찾아보았고, 동생은 K-팝 공연 일정을 확인했더군요. 아버지는 한국의 카페들을 검색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한국 식품들도 사와야겠어. 아버지가 빈 믹스커피 박스를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믹스커피 한 봉지가 이렇게 가족의 마음을 한국으로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의 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가족 모두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가자. 거기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찜질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저의 방 한켠에는 한국어 교재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할 한국 여행 계획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선반에는 새로 주문한 한국 믹스커피 박스들이 가득했고요. 다음번에는 가족 다 같이 한강공원에서 라면도 먹을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가족 모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